(2023년 10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우리하고 북한 관계를 의식하면서 풀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거듭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통일, 그리고 중국이 분열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라는 단어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가 통일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미 공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전쟁 터진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는 시간을 상당히 끌 거다. 바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가자를 점령해도 가자 지구를 다시 이스라엘에 병합시키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엄 철검 전역 캠페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은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고 가자 지구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철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아니라 전역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민간인들은 가자시티를 비롯해서 하마스가 모여있는 지에서 대피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6시간을 주고 대피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니까 3시간을 주고 대피하라 그랬습니다. 처음 24시간 줬을 때는 공습을 멈췄습니다. 24시간 동안. 그 다음 6시간 줬을 때는 그 시간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3시간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미슬과 그 다음에 전폭기를 동원해서 가자 지구를 폭격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안전한 남쪽이죠. 이집트 쪽으로 대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까지 정한 다음에 하루가 바뀌어서 이번엔 때릴까 그랬는데 때리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냐? 가자 지구 제일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라파가 이제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가자를 이어주는 곳인데, 여기를 이집트군이 딱 봉쇄하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16일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 쪽으로 많은 난민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집트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집트는 그들을 받아서 난민 수용소에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집트가 라파를 열어준 거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부탁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이스라엘한테도 자, 이거를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했고 이스라엘도 동의를 했습니다.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이때도 역시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을 하는데, 이거는 캠페인, 딱 목적이 있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그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4주 내지 6주다.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가 1주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철저하게 미국에 통제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 이 전역을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레바논 쪽, 이스라엘로 치면 북쪽이죠. 레바논 쪽에서 전방에 있던 키부츠 마을 28개에서 주민을 피난시켰습니다. 레바논 쪽에서 헤즈볼라가 공격 한판 붙을 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하고 붙는 거는 하마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사태일 겁니다. 지금 이집트는요, 미국하고 어떤 합의가 됐겠죠. 그래서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을 라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기로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미국이 뭔가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라파 쪽으로 구호물자를 보내고 거기다 조만간 난민 캠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오면 대거 수용을 하고 구호물자, 이제 구호물자를 보내게 되면 유엔 이름으로 보내게 되니까 대한민국도 보내주겠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아예 이걸 밝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오전 8시, 16일 오전 8시에 라파 검문소를 개방한다. 약간의 유동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9시에 개장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라파 검문소 쪽으로 이동을 해라. 할 수 있다면 해라. 네. 그리고 그때 라파 검문소가 열리더라도 아주 제한된 시간 잠깐 열릴 수 있으니 잽싸게 넘어가라. 쉽게 안전을 보장해 주진 않았습니다. 라파에서 가까운 쪽이 유니스라는 데 같은데 지금 가자 지구는 제가 서울로 치면 강남 정도의 면적이라 그랬죠. 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자 제일 북쪽 이스라엘 쪽에는 가자시티 중심부가 있고 저 남쪽에는 제일 남쪽에는 라파라는 데가 있고 저기 걸어가도요 하루만 가는 데예요. 여러분 서울이 굉장히 큰 것 같죠? 저 어린 시절에 한번 한강에서부터 성북구까지 걸어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 머릿속에서 많이 걸려야 2시간이다. 서울 별로 안 큽니다. 그러니까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남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쪽 지금 이 가자지구가 사실은 자치권은 가졌지만 상당히 좀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요르단 강에서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요르단 강 한번 가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하도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한데 중랑천, 서울의 중랑천보다 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중랑천보다 좁았던 걸로 기억해요. 청계천보다는 좀 컸던 걸로. 물은 좀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물을 식수로 농업용수로 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잖아요. 그 요르단강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뺏었잖아요. 이스라엘 그거 없으면 바닷물을 민물화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가능하지만 옛날엔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이 물을 갖고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보면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논이나 밭으로 보내기 위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도수로를 만들었죠. 근데 절대 지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짐승들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수도관처럼 철관으로 해가지고 물이 증발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쭉 와가지고 밭에는 물을 줄 때 어떻게 준다? 우리는 스프링클러 촥촥촥촥 이파에다 뿌려버리죠. 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니까. 이 복받은 줄 모르지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 물을 땅으로만 밭 땅으로만 쭉 가면서 구멍 하나 뚫어갖고 뿌리에만 물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이런 데서 수도로 쓰는데 이 가자지구도 이스라엘이 만들어준 수돗물을 받아먹고 사는 데예요. 이스라엘이 생산한 전기를 받아먹고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고 물 끊고 전기 끊으면 꼼짝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저렇게 덤비는 겁니다. 우리 남북한 상황하고는 또 다르죠. 우리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전기나 물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물과 전기를 다 끊었는데 이 남쪽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한 3, 4일 동안 물 공급 7일부터 전쟁이 터졌으니까 계속 끊었겠죠. 이제 그쪽에 왔던 사람들은 먹는 거,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겨우 있는 거 가지고 이슬을 받는지 어쩌는지 그거 가지고 밥만 해 먹고 있는데 씻지는 못하죠. 지금 200만 가자 시민 중에서 100만 명 가까이가 남쪽에 몰려 있습니다. 유니스라고 하는 데인 모양이죠. 그래서 라파를 거쳐서 이집트로 빠져가고 싶은데 지금 약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지상군을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들은 굉장히 곤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일본을 욕할 때 남경대학살을 얘기합니다. 중일전쟁 첫 해인 1937년 남경에 함락됩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그때 북경 노구교에서 전쟁을 언제 했지? 봄인가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해에 남경까지 양재강까지 건너갑니다. 중국군이 말이 아니었죠. 남경 대학살을 얘기하는데 이게 대학살이라고 떠드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 같은 운동권 세력하고 중국만 떠들고 대만도 얘기 안 하고 일본도 얘기 안 하고 전 세계도 이거를 제노사이드, 대학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경 대학살은 어떤 건가 하면요. 그때 일본은
신흥강국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상당히 충실했어요. 그래서 남경 공격을 하기 전에 민간인들은 떠나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몇 차례 그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중국인 국민당 군들이 그 지역 민간인들한테 군복을 입혔죠. 쉽게 말하면 행주산성 전투처럼 민간인과 군인이 하나가 돼서 싸우자는 쪽으로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나쁘게 해석하면 국민당군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한 거죠. 그 일본은 충분히 경고를 했고, 또 시민들이 스스로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서게 되면 그걸 의용군이라 그럽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의용군을 모으는데 그 수가 한 40만에서 60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낙동강 전투에서 죽습니다. 희생됩니다. 북한에서 온 인민군들이 낙동강에서 전사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북한에 있어요.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수가 없지만 의용군으로 동원됐다가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계속 우리 사회에 있으면서 연좌제에 걸리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불만을 가진 세력이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운동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로 그게 의용군입니다. 의용군은 가짜로 만들기도 해요. 그 6.25 전쟁 때 중공이 군대를 보내는데 자기네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보내면 참전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본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 중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런 민간인들이 무장을 하고 나온 건 의용군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인민지원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용군입니다. 의용군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 끝날 때는 의용군 사령관인 팽덕회는 어쨌든 전쟁에 참여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온 인민지원군,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저쪽은 팽덕회, 둘이 사인을 했고, 우리 쪽에서는 전쟁한 주체가 유엔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죠. 그 대한민국 국군의 대표로서 백선엽 씨가 계속 회담에 참석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전쟁 목표는 통일이었는데 전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전협정 서명 안 하겠다고 빠졌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만 서명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와서 잘했니 못했니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손해본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키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국가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중공은 사실은 이제 인민해방군에 있던 애들을 전역시켜서 다시 지원군에 넣어갖고 의용군으로 참전시켰죠. 의용군들이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의용군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은 그 남경 대학살 때 중국 사람들이 장개석 군의 선동에 의해서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남경을 떠나지 않고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세력은 전쟁에 참여한 세력을 보고 싸워서 죽여도 이거는 전제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들이 남경에 들어왔을 때 군복을 입고 있고 또는 뭐 총을 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게 민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공군 애들이 나중에 지금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일본을 치기 위해서 남경 대학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들이 남경 대학살 했다고 일본 나쁘다, 그런 일본 찬양하는 자들은 토착 왜구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죠. 남경 대학살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시가 되는 겁니다. 총을 든 사람은 죽여도 되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24시간 내에 대피해라, 6시간, 3시간 하고 난 다음에 라파 지역, 라파로 이스라엘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6시간, 8시간 열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정군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마스는 200만이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총을 같이 들고 인간방패가 돼주기를 원하죠. 거기서 지금 심리전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민간인이 죽으면은 나중에 많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지금 하마스랑 분리시키는 거죠. 물론 하마스 세력도 일부가 라파로 이집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 딱 수용소에 갇히면은 물론 거기서도 그자들이 선동해서 원짓을 할 수 있겠지만 잡아내기가 쉽죠. 과거 우리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인민군 포로를 가뒀을 때
그 자들 중에서 일부는 일부러 들어와서 선동을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라파 난민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하마스 세력을 속아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을 상대로 대피하라, 한정 시간 주고 하는 심리전. 하마스가 자기네 애국심을 요구하면서 싸우자 하나, 이게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데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가자지구 남부로 이동했다는 것은 하마스가 지금 현재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CBS 방송 60분 60 Minutes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점령하지 하면 실수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 언론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치는 게 분명한데 점령하면 실수다라고 경고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은 이집트와 합의해서 이스라엘과 얘기해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이집트 라파에 있는 수용소로 가도록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난민들이 팔레스타인 일반 시민들이 하마스랑 분리되도록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쳐들어간다는 건 명백한데 무슨 점령을 안 해? 점령합니다. 미국도 지지합니다. 그럼 미국이 뭘 반대한다는 거냐? 이거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거나 또는 외신도 군사 지식이 없어 그런데 이 점령은 다시 이스라엘로 합병하는 걸 얘기합니다. 합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령을 해서 하마스 세력은 다 죽이고 하되 다시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돌아 이거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여기 점령해서 하마스 세력 6주 내지 그 언저리에서 다 잡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고 물을 공급하고 살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파로 대피했던 난민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겠지만 초토화된 데에서 알아서 집 짓고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은 물과 전기는 공급해 줄 거예요. 근데 수도관도 터졌고 전봇대도 자빠졌으니까 스스로 세우고 살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게 아이언 스워드, 철검 작전, 그리고 요 캠페인 전역에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이 있고 작전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미국은 자기네가 개입해서 만들었던 가자하고 요르단강 서항에 자치구를 둔다는 그 합의를 그대로 국제 합약을 지켜가는 선에서 해라. 이스라엘 대군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마스만은 철저하게 잡겠다. 그게 서로 합의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국은 국제조약을 깨지 않겠다. 왜?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걸 합병하는 모습으로 가면 미국이 개입해서 만든 국제조약을 다른 나라들도 안 믿게 되는 거죠. 미국은 슈퍼파워로서 자기네가 개입해서 만든 룰은 꼭 지키게 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해서 북한 정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유엔이 승인해주면 가능해요. 유엔이 뭐냐? 미국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는 정전 상태로 있으라 그랬고 미군 대장 클라크가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깨지 않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도발을 했을 때 우리는 북한 때리지도 못했고 연평도 도발했을 때 당일날 포선고 외에는 대응을 못했어요. 왜? 미국이 정전협정 지키라고 하니까 그거 깰 만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깨도요. 우리가 북한을 깨더라도 그 지역을 우리와 영토로 못합니다. 미국이 정전협정 때문에 용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있지요.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를 다시 합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확 쓸고 난 다음에 철군하죠. 그 다음에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심리전을 계속 핍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우리 자치권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살겠다 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의해서 하면은 그건 미국이 받아줍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동독이 무너질 때 동독 사람들이 미국의 CIA하고 BND 서독의 해외 첩보부가 활동을 해서 계속 민주화 공작을 했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게 커지면서 갑자기 동독 지도자 누구야? 아이고. 그게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대체하게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민주인사 중심으로 만드는데 그들이 정부를 만들고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니까 우리는 통치 능력이 없으니 서독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결의를 합니다. 그걸 들고 서독 정부하고
서로 동서독 회담을 해서 동독에 5개 주는 서독에 들어온다. 그래서 동서독 기본적 조약을 맺어요. 그걸 들고 미국이 좋다라고 승인하고 영국도 승인하고 프랑스도 승인하고 마지막에 소련이 문제였는데 소련은 에이 그러는데 서독이 너희 경제 어려우니까 소련한테 100억 달러 지원하겠다니까 그럼 좋다. 동의한다. 단 통일된 서독은 소련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완벽한 미국 공적 때문에 독일의 라이벌국인 프랑스가 동의했고 영국이 동의했고 소련은 돈 받고 동의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북한을 흔들어 가지고요. 우리 국정원이 지금 김기현 씨의 국정원이 이게 국정원이 아니죠. 요즘 국정원들이 보게 되면 과학정보니 뭐니 그 정보나 갖고 와서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 갖고 내는 거지. 북한에 휴민트를 넣고 이거는 문재인 때부터 다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습성이 돼버렸고 안 하는데 지금 김정은 옆에 가장 측근 이설주가 우리의 에이전트여야 돼요. 여정이가 우리의 여정이 우리나라 왔다 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든 돈질을 해갖고 김정은한테 반은 충성하고 반은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 김영남이 최고인민회의 의장 늙은이 그 사람도 우리가 했었어야 되고 김영철이 천안함 주번위에 갔을 때 우리가 손질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돼요. 반은. 옛날에는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제가 기억납니다. 북한에 한번 갔을 때 북한에서 떠나오는 날 갑자기 뭐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타러 갔는데 한 차가 못 가고 몇 시간 서 있었어. 뭐냐? 북한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쓰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욕을 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뭐 화가 나서 북한 놈들이 우리 못 가겠죠. 그래서 서울 못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타러 가라고 해서 비행기 타러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관리했던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렇게 미안합니다. 우리도 시켜서 하는 건데 미안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요. 우리가 힘이 세다는 거 아니까 통일되면은 저랑 눈 맞춘 친구가 저는 그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돼. 걔는 기억날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인연이 있어서 하고 살려주세요 할 그런 건덕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킬 때는 막 몰아치지만 은밀할 때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게 공작의 단서가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휴민트를 문재인 때에 다 죽여놓고 김기현 씨 국정원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걸 확 활성화시키다 보면 김정은 경호원이 김정은을 쏘게 되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호네코다. 동독의 호네코 정권이 붕괴가 됐을 때 그 다음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독에 병합되자는 국회에 결의하게 되면 국민 주권자의 결의잖아요. 그런 게 나오도록 해야만 미국도 그게 있어야 이건 전쟁의 형태가 아니야. 정전은 유지된 건데 평화통일이 가능하네. 미국이 동의하면 중국도 반대하기 힘듭니다. 중국이 반대하면 중국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이 분열돼 갖고 돈이 막 딸려야지. 그때 우리가 적당히 차관 줘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서독은 그때 100억 달러 준 거 거의 원금 다 받았습니다. 받아야 돼 그건. 우린 지금 그때 뭐 노태우 정부가 준 거를 한 탕감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 받아야지. 준 건 다 받아야지. 국제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합병하려면 이제 아이언 스워드 전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공작을 해서 우리 자치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살겠다 그러면 미국도 그 스스로 결의해서 하면 가능하죠. 그건 당장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자신 있으니까 점령은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드라이하게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 우리 문제, 남북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관점을 주는지를 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중국이 분열되느냐 말 것이냐도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미국이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공조를 잘 가져가야 돼요. 문재인처럼 민주주의는 미국에 반대한다 그러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일본에 반대한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토착 외구로 몰았습니다. 저게 사입입니다. 저런 자들이 북한의 끈앞풀이입니다. 자기는 끈앞풀이 아니다고 하지만 끈앞풀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속았을 때 우리가 항상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지금도 빨리 속아내야 되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어떠한 공작을 해야 되고 우리 군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국지전이 벌어질 때 딱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딱 먹고 빠져야죠. 그럼 저쪽에 겁을 먹어요.
또 때리면 또 먹고 빠지고 계속 점령했다 빠져서 이 도발을 한 사령관을 죽여버려요. 계속. 그럼 겁먹죠. 그리고 공작이 들어가면 사람은 힘센 사람이 오면은 싫어하면서 거기 붙고 그쪽에 붙어야 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회사 생활할 때 센 부장 오면 싫어하면서 열심히 줄서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다가 그분이 유능하면은 업이 되잖아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전두환 집권했을 때 두려워했지만 그 시절에 한국이 업이 되니까 지금은 뭐 전두환에 대해서는 말 못해도 박정희 시대 때가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겁니다. 한미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이스라엘 이 가자를 어떻게 다루는 걸 잘 보시면서 우리도 통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이해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